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슈 워커의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에 대한 리뷰 영상을 찍고자 영상을 켜게 됐고요. 일단 이 책은 수면과 꿈에 관련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학에 어떻게 보면 수면 과학에 관련된 책이고, 이 매슈 워커라는 사람이 이제 수면 과학에 대해서 20년 이상 연구하고 몸담은 결과에 약간 그런 지식의 집합체 같은 책이에요. 정말 흥미롭고, 사실 이 책의 부제가 인생의 3분의 1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수면, 이란 것은,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보통 30년, 25년에서 30년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란 이제 질문에 해답을 주는 책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제가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단기간에 좀 책을 많이 읽고, 삶에서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일상생활에서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내가 왜라는 질문을 왜 많이 하기 시작했지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책을 읽기 전에, 그러니까 사회에 길들여지고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았을 때는 주변에 저한테 왜라고 물어보거나 뭐 그런 질문을 들으면은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 왜가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선입견이나 그런 확증 편향들을 인지하고 걸러내고 좀 세상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게 된 순간부터는 세상이 나한테 어떤 걸 요구할 때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분들이 듣기에는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뭐 반항적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뜻의 왜가 아니라 나는, 너가 나한테 그걸 원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이해하고 싶어, 알고 싶어 라는 의미라는 것을 저는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꿈과 수면, 이런, 책을 소개하기 전에 왜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남겼냐면은,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있고 배우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뭐 사회성이나 그 다음에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 뭐 그 다음에 뭐 친구를 사기 위한 방법, 뭐 사교성, 그 다음에 뭐 직장에 취업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하지만 제가 살아보면서 뭐 아직 짧게 살았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게 크게 세 가지가 느껴져요. 일단 첫 번째가 일단 돈에 대한 것을 배우지 못했고, 두 번째가 인간관계, 세 번째가 수면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들의 공통점을 다 하나로 묶어보자면은, 이 세 가지 다,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시험을 통해서 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그 성적을 통해서 저희가 대학에 원서를 넣고, 그 대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사회에서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들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지만 누구 하나 뭐가 맞다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퀘스천에 대답하기 위해서 요즘 제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탐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드디어 순서가 온 이제 잠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잠이 사실 정말 중요한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잠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잠이 안 오면은 뭐 그냥 핸드폰을 보지 말아야 돼. 낮잠 자서 그래. 뭐 저녁에 카페인을 먹어서 그래. 뭐 이런, 사실 어디서 들어서 이렇게 와전되는 말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그 말들이 맞지만 거기서 국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책을 집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사람이 정말로 변하게 되는 순간은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벌어야 돼, 누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해 줬을 때가 아니라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고해보고 이게 좋고 나쁘고 장단점을 따져보고 본인이 판단해야지만 저는 정말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좀 일반 사람들보다 변화의 폭이 크고 깨달음의 폭이 클 수 있다는 거는, 보통 책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 학교 선생님이나 뭐 직장 상사, 부모님들은 저희에게 강요를 했잖아요. 거기서 오는 차이가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잠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이 정말 많지만 내가 과연 내 인생의 3분의 1, 왜 제가 자꾸 3분의 1을 강조하냐면은, 어, 인간은 8시간이 무조건 진화적으로 8시간을 자야 되는 동물이라고 이 책에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해요. 이 책이 뭐 두께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기서 그 8시간 정도를 강조하는 멘트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뭐 어떤 사람은 3시간을 자도 된다, 4시간을 자도 된다. 자본주의에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뭐 사업에 전념하고 이게 꼭 자본주의의 가장 귀한 자원인 돈이랑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잠을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100년 전보다 현대인들과 청소년들이 100년 전에 사람들보다 2시간씩 덜 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로 연결되냐면은 사실 이게 우리가 잠을 잤을 때 좋을 법한 이점들은 사실 정말 많거든요. 뭐 공부의 능률을 올려주고 뭐 회복하고 그다음에 기억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뭐 수면, 뭐 성욕, 뭐 진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잠이 정말 월등히 주는 이점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진짜 신기한 게 저희는 24시간,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주기에 맞춰서 24시간을 살잖아요. 하지만 모든 포유류들은 사실 그 사람의 생애 주기나 패턴을 바라보면은 24시간, 뭐 15분, 내지 24시간 5분, 이렇게 24시간을 넘어간다고 해요. 이토록 또 어떤 동물은 24시간보다 짧은 동물도 있어요. 이토록 사람마다 그 패턴이 주기가 다르고 또 노인일 때와 청소년일 때와 그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기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필요한 수면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잠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진다는 게 엄청 신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보통 잠을, 인간이 진화적으로 그냥 인간한테 최적화된 잠의 수면 시간은 무조건 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잖아요. 6시간, 뭐 TV나 뭐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봐도 6시간에서 8시간 자야 된다. 뭐 10시간 자야 된다. 10시간 정도 자면은 몸에 해롭다. 뭐 4시간 자면, 뭐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3시간에서 4시간만 자도, 회복력이, 이 잠에 대한 이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유전적인 변형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서 뭐 기업의 오너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3, 4시간만 자도 돼. 뭐 이렇게 그래도 자기는 멀쩡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안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지고 그냥 본인이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8시간에 대해 이 책에서 정말 이 수면을 8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걸 정말 많이 강조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공유해 드리자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면을 크게 보면 렘 수면과 비렘 수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뭐 렘 수면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비렘 수면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보통 저희가 예를 들어서 8시간을 자야 된다고 이 책에서 서술을 했지만, 만약에 일반인들이 6시간을 잔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마지막에 2시간 못 잤네 라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8시간에서 6시간이면은 그냥 그 2시간만큼 내가 손해를 본 거구나 라고 일반인들은 그냥 이렇게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설명하기를 8시간에서 6시간을 못 자는 거는 사실 그 수면의 이점이 저희가 정말 많은데, 이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서술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수면의 가장 큰 이점, 그러니까 저희가 수면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은 마지막 잠 2시간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8시간 자는 사람과 6시간 자는 사람의 수면의 이점을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분포를 알아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8시간에서 6시간, 2시간 빠진 그 정도의 1차원적인 손해가 아니라 그거의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이제 저는 처음에 이 단락을 봤을 때 엄청 신비롭고 색다르웠어요. 그래서 이런 문구들로 저희가 수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시간 또는 뭐 그냥 단순한 지식들로 잠을 바라보고 뭐 잠이 안 오면 뭐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1차원적인 이유를 찾는데, 이 책을 읽으면은 좀 수면과 좀 그런 꿈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잠을 8시간 자야 되는 이유가
제가 아직 이 책을 한 번밖에 읽지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과학적으로 멋들어지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 머릿속에 정말 강하게 뇌리가 박혀져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이 단순하게 8시간 자야 된다 이게 아니라 8시간 잤을 때와 6시간 잤을 때, 뭐 4시간 잤을 때 그런 차이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구 사례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정말 흥미로웠고 정말 많이 와닿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점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들이나 그 나이나 연령대에 따라서 그 멜라토닌은 이제 머리에서 나온 수면 유도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정말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멜라토닌을 처방받아서 드시기도 하는데 제가 정말 흥미로웠던 점은 청소년기와 성인의 그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기와 수면에 적합한 시간이 다 다르다고 해요. 저희가 실제로 사람들도 뭐 올빼미형이 있고 종다리 뭐 새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빼미형들은 저녁에 활동하는 게 유리한 거고, 뭐 종다리 새형들은 아침에 활동하는 게 유리한 그런 좀 창의적이거나 그런 본인의 지적 능력을 좀 더 쓰기 좋은 그런 성향이 서로 나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좀 정말 신기했던 부분들은 청소년들이 일단 성인들보다 그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기와 그 다음에 그 잠을 취하고 수면을 취해야 되는 시간대가 다르다고 해요. 근데 정말 이게 좀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대부분 저희가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들은 10시에 자라고 하지만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12시, 1시, 2시 넘어서 자는 학생들도 많고, 또 아침에 통학을 위해서 좀 일찍 일어나는 학생들도 많고. 하지만 신기했던 거는 보통 저희가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한테 새벽 5시에 일어나라는 거는 성인들한테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청소년들을 강제로 수면에서 일찍 나오게끔 해서 학교에 이제 등교를 시키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약간 비난하면서 저희한테 물어봐요. 일단 청소년들한테 그런 1교시 수업을 뭐 7시, 8시에 듣게 하려면은 뭐 5시,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청소년들을 5시, 6시에 일어나게 하는 거는 우리 성인들한테 3시 또는 4시에 일어나서 집중해서 뭘 배우라고 강요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을 이 저자가 저희들한테 해요. 저는 그 문구를 보고 사실 이 책에서 이 수면에 대한 해결책과 이런 사회적인 그런 문제와 보건, 뭐 아니면 레지던트 그런 의사에 대한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 얘기가 정말 흥미로웠고, 또 노인분들이 잠을 일찍 자는 이유도 나이가 먹으면 멜라토닌이 그 성인들보다 좀 일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정말 흥미로웠고, 또 그 요즘 뭐 의대 증원 이런 이야기에 대한 논쟁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얘기도 나와요. 저희가 의대 뭐 레지던트 기간이 6년인데 이 사례도 정말 흥미로웠던 게, 그 레지던트 기간도 저희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뭐 의사들이 뭐 그 의대 수련 과정을 겪으려면 병원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된다라고 누가 말했기 때문에 그런 수련 과정이 나타난 건데, 그걸 최초로 만들고 도입한 사람이 사실 코카인 약물 중독자였어요. 뭐 이런 사례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런 시스템을 최초로 만들고 적용한 사람이 본인이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의대 레지던트생들에게 그런 혹독한, 뭐 예를 들어서 24시간 근무시키고 8시간 휴게하고 12시간 근무시키고 이런 혹독한 수면 부족의 형태를 이제 도입을 한 건데, 그 사람은 남들이 봤을 때는 졸려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뭐 항상 활기차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카인 약물 중독자였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약물 중독자인 게 밝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의대 뭐 레지던스 시스템에도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말 의학이란 게 그렇게 수면까지 포기해가면서 그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에 내몰리면서까지 그렇게 타이트하게 집약적으로 배워야 되는 학문이라면은 서유럽에서는 이미 의대생, 그러니까 레지던스 과정에서 주 48시간이 딱
그냥 정규 시간으로 정해놓고 교육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 서유럽의 그런 의료 시스템의 수준이 뭐 10위권 내고 실제로 미국이나 대한민국 같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레지던스 시스템을 쓰는 데들은 뭐 3, 40위권대의 뭐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좀 역설적인 걸 들으면서 좀 잠과 수면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서 좀 사회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얘기해준 아주 좋은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사실 제가 아직 이 매슈 워커라는 이 책의 저자이자 박사님처럼 뭐 20년 동안 수면을 연구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정말 보디빌딩을 좋아하고 그냥 한 사람의 헬창으로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저희가 평상시에 당연하다고 느끼는 점들에 대한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공부를 시작한 게 돈이었고 그 다음이 인간관계였고 이제는 좀 수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실제로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좀 적극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저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은 수면 불균형이나 뭐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대학 교수라 뭐 한 학기에 뭐 400명에서 500명 정도 수면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본인이 이 강의 전에 설문조사를 하고 강의 중간과 강의 끝에 이런 설문조사를 마무리하면은 본인 강의를 들으면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뭐 25분에서 30분은 더 잔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이걸 엄청 프라이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하루로 치면 별거 아닌 시간일지 몰라도 일주일로 치면은 그게 7배가 되고 또 뭐 한 학기로 치면은 뭐 몇백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책을 한 2, 3일에 걸쳐서 정말 집중해서 읽었는데 왜냐면 내용이 너무 흥미롭고 제가 수면과 꿈을 바라보는 시야가 정말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정말 흥미롭게 집중해서 읽었어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전두엽이 약간 진짜 아플 정도로 집중해서 읽었는데 실제로 이 박사님한테 어떻게 보면 책을 통해서 1대1로 저는 PT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수면에 대한 생각과 수면의 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수면을 바라보는 시야와 태도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뭘로 쓸진 모르겠지만 아마 수면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불면증으로 좀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클릭할 만한 그런 어그로가 될 만한 제목을 쓸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영상을 클릭하셔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은 사실 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전 정말 적극 추천해요. 뭐 이 책의 뒷표지에도 보면은 올해의 책, 이런 식으로 좀 정말 이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이제 요즘 과학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좀 이제 교양이나 이제 철학에 관련된 책을 읽고 다음 영상 리뷰를 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